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을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공천심사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진보정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도약을 꿈꿉니다. 특히 진보당은 올해 진주의 역대 최다 후보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파값이 킬로그램당 1,000원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함양과 창녕 등 주산지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 정부 수입 통제와 비축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벼 재배 감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하동군이 유럽, 미국과 쌀 수출 협약을 맺고 농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서부 경남 벚꽃이 평년보다 이르게 이달 말부터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초 절정을 맞을 전망인데 하동 화개장터 등 다양한 축제가 벚꽃과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사천 지역에선 예비후보 적격심사 절차 관련 문제가 제기됐던 송도근 예비후보가 민주당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5일부터 공천 심사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김경수 전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5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경수 전 위원장을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최고의 후보라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김경수 후보가 공천을 확정짓고 출전합니다. 누구보다도 경남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있어 이미 많이 준비된 최적의 후보, 최고의 후보, 최상의 필승 카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지휘했던 지방시대 위원장직도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5일 해촉이 결정됐습니다. 위촉직이어서 공직 사퇴 대상이 아니지만 선거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시작과 국가 대전환을 경남에서 만들기 위함이라며 제도전 이유를 밝히면서도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다며 경남의 발전으로 도민들께 빚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부울경의 중심축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경남의 변화와 발전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두고 절차 관련 문제가 제기됐던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민주당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당내 비판이 이어진 지 2주 만입니다. 송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되며 사천시장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5일부터 공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9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 심사 기간을 거치고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이 진행될 예정. 국힘 공관위에서는 보좌진 갑질이나 공천 헌금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확정하며 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모두 오는 4월 21일 공천 마무리 일자로 정해둔 가운데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치열한 수싸움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양당 체제가 고착되며 점차 존재감을 잃어온 진보정당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당은 올해 진주에 역대 최다 후보를 내며 옛 존재감을 되찾겠다는 계획인데요.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하늘빛 점퍼를 입고 손을 흔들며 거리 인사를 하는 사람들. 올해 6.3 지방선거에 역대 최다 후보를 낸 진보당 소속 예비후보자입니다. 양당 체제의 고착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아니면 사실상 당선이 힘들다는 분위기 속에 올해 진보당은 진주에서만 시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 5명, 시의원 후보 3명을 냈습니다.
남은 시의원 선거구에도 모두 후보를 낸다는 계획인데 그 배경에는 진보 정치의 불씨를 다시 지피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양극화 현상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 체제로는 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 여성, 청년, 노인 빈곤 이러한 아젠다를 가지고 진보당이 열심히 해나갈 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때 민주노동당 혹은 통합진보당이란 이름의 진보정당이 제3정당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적도 있지만 어느새 진보정당 소속 의원은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특정 시민의 이해를 대변할 통로를 좁힌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 격차,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게 진보 정당이거든요. 소수 정당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배경입니다.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진보정당 의원들이 대변해서 우리 사회 구성 모두의 다양한 의견들이 시의회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진보정당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소수정당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가 싶어서. 뭐 아는 건 없어요. 있다는 건 알아도. 그러니까 이름은 아는데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을 뭐 주로 하시는지는 잘 인지도 못하고 있어요. 역대 최다 후보자를 내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옛존재감을 되찾겠다는 진보정당. 진보정당이 옛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결국 그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사천시의 2025년 합계 출산율이 경남 시부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천시의 2025년 합계 출산율은 1.04명으로 전국과 경남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는 임신, 출산, 양육 전 단계에서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3월 1일자로 공공기관 이전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본격 대응키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앞서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강점으로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해군이 4일 공공배달앱 운영사 먹개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먹개비 가맹점 확대와 활성화, 지역사랑 상품권 연계 결제 시스템 구축 협력 등입니다. 군은 향후 가맹점 모집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동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막기 위해 방제 전략을 전면 개편합니다. 군은 기존 벌채 수집 중심 방제에서 벗어나 발생 위치와 지형, 생활권 인접 여부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제 방식을 도입합니다. 피해 지역을 선단지와 생활권 연접지, 도로 가시권, 산림 내부 집단 발생지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양파값 폭락으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전남 다음으로 국내 양파 생산량이 많은 지역인데요.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양파 생산량의 22%를 차지해 전남 다음으로 많은 경남. 특히 창녕, 함양 등 서부 경남이 주산지로 꼽힙니다. 수확철을 2달여 앞둔 시기 농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양파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kg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칩니다. 이 가격이면 팔수록 적자입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내산 양파 시세는 지난해 5월 킬로그램당 가격이 코로나 시기 이후 3년 만에 1,0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3개월 만에 일부 회복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국산 양파가 남아 도는데도 마구잡이로 수입한 게 원인이라며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를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 조정을 이유로
조색양파 수확기에 수입산 양파 2만여 톤을 관세를 낮춰주면서 들여왔습니다. 농민들은 통관 절차 강화와 비축양파 3만 톤 폐기, 농협 계약 재배 30% 이상 확대 등을 대책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같이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저가 신고 양파 통관 차단, 잔류농약 검사 강화, 수입 양파 관리 제도 개선을. 농민들은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을 경남도 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양파 가격 하락 심화를 막기 위해 수매 비축 물량 중 절반 이상을 시장 격리 조치하고 관세청과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양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료값 상승과 기후 위기 등으로 생산비는 폭등하는데 양파 가격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농가들은 수확 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군이 한방약초산업특군의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합니다. 분양 대상은 금서면 맨촌리 상업시설 용지 5필지, 총 3,962.8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개인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제외됩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산청군청 한방항로학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양군이 읍내 순환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고 운행 횟수를 확대합니다. 노선은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통시장과 작은 영화관 등 이용 수요가 높은 곳을 신규 경유지로 반영했습니다. 또 순환버스 차량을 2대로 확대하고 하루 총 20회 운행합니다. 조정된 노선과 운행 시간은 함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가 사천읍 원도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4일 청년과 상권, 생활환경 개선으로 원도심 활력을 회복시키자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진행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도시재생 방향과 사업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추가로 받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 감축을 농정 기조로 추진하면서 농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이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쌀 수출 협약을 맺으며 새 판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자입니다. 6억 230만 제곱미터, 지난 한 해 경남에서 줄어든 벼 재배 면적입니다. 정부가 벼 재배 면적 감축을 농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경남에도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쌀 소비에 맞춰 생산 과잉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단순한 재배 면적 감축만으론 쌀값 문제를 풀기 어렵고 벼 재배 규모를 줄이는 일 자체가 농민들에겐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배 재배 면적을 굉장히 감축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감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확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재배 면적 감축 정책의 또 다른 해법으로 쌀 수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재배 면적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동군은 지난해 일본과 캐나다 등에 600여 톤의 쌀을 수출하며 감축해야 할 163만 제곱미터의 논을 줄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동군은 올해도 수출 확대를 통해 감축 대응에 나섰습니다. 5일 기업과 함께 유럽과 미국 시장을 겨냥한 1,000톤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우리가 180톤을 쌀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해서 630여 톤을 수출을 했는데요. 올해는 1,000톤 이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는 200헥타르 이상 우리의 농토를 지킬 수 있다고 보고요. 하동군은 캐나다 추가 수출과 영국에서의 판촉 행사도 진행할 계획, 판로를 넓히는 전략이 벼 재배 감축 정책의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봄 기운이 돋아나면서 봄꽃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벚꽃도 개화를 준비 중인데요. 서부 경남에선 4월 초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올해 벚꽃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이틀에서 엿새 정도 일찍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 기업에 따르면 남부 지방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사흘 정도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서부 경남에선 3월 말쯤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군락지 관측 장소인 하동 쌍계사 십리 벚꽃길의 경우 오는 29일 개화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화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가 절정기임을 감안하면 지역에선 4월 초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서부 경남에선 여러 벚꽃 축제도 함께 펼쳐집니다. 먼저 하동에선 지난해 대형 산불 여파로 취소됐던 화개장터 벚꽃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4월 4일부터 이틀간 함양과 남해에선 백운산 벚꽃 축제와 꽃피는 남해 행사가 각각 펼쳐집니다. 축제장의 배경인 함양백전 벚꽃 50리 길과 남해 왕지 벚꽃길은 이미 입소문이 난 벚꽃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사천 선진리 성에서도 오는 4월 3일부터 사흘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운 벚꽃 축제가 열릴 예정. 이번에는 포토존이 일단은 많습니다. 공연장을 3군데로 운영을 해요.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분홍빛 벚꽃이 흩날리는 순간이 서부 경남에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박우식 산청행복연구소장이 산청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소장은 5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황면에서 공직을 시작했다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순환형 그린 스마트 농업도시 조성, 새마을금고 중앙연수원 유치, 경호강 웅석봉 그랜드파크 조성 등 5대 핵심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7개국이 참가하는 2026 아시아 e스포츠 대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에는 개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7개국이 참가합니다. 대회 종목은 6가지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e풋볼 시리즈, 이터널 리턴, 철권 8, 스트리트 파이터 6 등입니다. 진주시는 단순한 경기 중심의 행사를 넘어 이번 대회를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결합한 참여형 K컬처 페스티벌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한국거래소가 뽑는 2025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정확성, 적정성 등을 매년 종합평가하고 있으며 카이는 정확한 공시 이행, 자발적인 기업 정보 공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유예, 1년간 거래소 연부과금 및 추가 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천 시민참여연대가 카이 사장 선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출 카이 사장 내정자의 우주항공 관련 경력은 방사청 무인기 사업부장 보직 3개월에 불과하다며 우주항공 경험, 기업 경영 경험, 행정 운영 경험도 전무한 내정자의 인선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출 내정자가 그대로 기용된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주시와 경남 테크노파크가 5일 이반성면 가산 예반산단에 위치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의 성공적 구축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는 올해 상반기 건축 공사를 완료한 뒤 장비 성능 점검과 운영 안정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향후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가산 예반 산단을 미래 항공기체 산업의 생산 실증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동군이 지역의 숨은 관광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6 하동 핫플레이스 지정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다원, 음식점 등 관내 관광 관련 업체가 대상입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군 홈페이지와 SNS, 홍보물 등을 통한 온 오프라인 홍보가 지원되고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년 맞이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감 주재 교육장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5일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전문가 특강과 함께 실태 분석, 2026년 주요 추진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사회정서 교육 확대, 학생 마음 바우처 사업과 함께 경남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서부권 진주와 동부권 창원에 각각 운영하는 등 학생 자살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비에 젖은 소나무와 기와가 한 폭의 그림처럼 깊은 운치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는 봄이 왔음을 알리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체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진주는 기온 5도에서 12도, 남해는 6도에서 11도 분포 전망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세종은 종일, 광주와 부산, 제주는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2도 보이겠고 부산은 한낮에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4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아침 공기는 꽤 차갑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는데요. 꽃샘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